뭐 예를 들면 체크를 해보면 아마 뭐 웬이나 기간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눌림목에서 내가 분할 매수로 잡아가면, 아니면 종가마다 사는, 종가마다 음봉이 나오면 사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깨졌네 종가 한 번 사고, 두 번째 음봉이네 더 빠졌네 종가 한 번 더 사고, 그 다음 반등 나오면 팔면 되겠죠. 여기서 팔고, 아니면 여기서 팔 수도 있고. 똑같아요, 매매법은. 이런 식으로 노리는 게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들어왔고, 분명히 누군가는 큰 돈을 써서 여기서 들어왔고,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뭐 이런 때 하면 되겠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걸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초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분들, 초심자분들부터의 그 기초 강의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본강으로 올릴 생각이고요.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겠죠. 점점 익숙해져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마 이 강의를 다시 보면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아실 것 같아요.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가보면 네이버 주식 이렇게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뉴스를 누르면 팁인데 실시간 속보 같은 거에서 현재 뉴스 같은 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됐든 거시적인 지금 주식 시장의 판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뉴스 같은 경우를 계속 읽어보고, 또 내가 괜찮은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래 전업도 그렇지만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전날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놓습니다. 찾아놓고 다음날 그 종목 중에서 잘 가는 종목을 매매하든지, 아니면 그 종목 중에 잘 가는 종목을 매매하든지, 아니면 당일날 가장 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을 또 관심 종목에 넣어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죠. 근데 꽤 부지런해야 돼요. 주식 공부하는 법도 차차 올려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주식으로 성공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고요. 뭐 고수들도 뭐 잘하다가도 마인드 한번 딱 꺾이면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그러니까 벌려면 버는 것보다 손실이 날 때 벌다가 적게, 그러니까 잃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주식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성률이, 예를 들면 베팅한 성률이 뭐 70%, 80%, 90%까지 나오게 매매 기법을 완성을 하고 다듬고 하다가 손실 날 때는 그걸 냉정하게 이렇게 칼같이 기계적으로 잘라주고, 수익 먹을 때 또 꾸준히 먹고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지 결국 계좌가 우상향을 하는 건데, 막 테마주나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 계좌가 뭐 9번 벌다가도 한 번 딱 까지는 게 이걸 다 훼손시켜 버려요. 그럼 계좌는 결국 내려가는 거죠. 마이너스. 테마주로 뭐 상한가 먹으면 뭐예요? 상한가 두 번 먹으면 뭐예요? 그러다가 한 번 물렸을 때 안 팔아가지고 상한가 두 번이 아니고 비중도 막 키웠다가 물려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토해내고 망해버리는 깡통 차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매매보다는 매매 요지를 최대한 잃지 않는 데 중점을 주는 게 좋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매매하는 기준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주식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고수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가치 투자라고 하죠. 가치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기술적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뭐 가치 투자한다 그러면 되게 막 이상하게 보는데, 무식하다기보다는 서로 막 싸울 정도로 막 누가 맞다 하는데, 제 기준에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가치 투자 자체를, 가치 투자도 수익을 내면 그것만으로도 잘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하는 걸 베이스로, 기업의 가치 분석을 베이스로 하되, 이런 기술적인 차트나 이런 수급이나 거래량을 응용시켜서 적당히 합치는 거죠. 하이브리드식으로. 가치가 괜찮은 기업들이 차트가 가치가 괜찮은 기업이 예를 들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시작 신호를 준다. 돌파를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오면 이런 데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기술적인 분석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량을 잡아가면 이걸 단타를 안 하고 스윙을 해도 이런 거 크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가치 투자와 예를 들면 스윙을 합쳐서, 아니 그 기술 분석을 합쳐서 잘 적절히 섞어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 꽤 이상적인 투자법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전원 정보 매매나 재료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재료 매매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걸 되게 극한으로 파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스스로 기업을 찾아가고 기업 담당자랑 거의 뭐 친구처럼 맨날 전화하고, 그럼 기업 찾아가서 막 실제 가서 뭐 사장님도 만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재료 매매로도 수익을 내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뭐 초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냥 내가 소문에 들은 정보들, 재료들, 소문에 들은 정보 재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노는 세력들이 일부러 그걸 퍼뜨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를 믿고 막, 갈 거라고 막 몰빵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진짜 깡통 찹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고요. 안 찾진 않고, 아까 뭐 주위에서 말한 정보를 맹신하진 않고요. 반드시 이런 차트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모양을 확인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정보가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걸 더 기쁜 마음으로 사겠죠. 그러면서 더 오래 잘 버틸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근데 막 차트가 이렇게 빠지려고 해요. 막 이런 데서 정보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차트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추세가 안 꺾이고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정상적인 정보면. 설명하기는 이 트레이더 쪽이 조금 불편해요. 이게 툴이 좀 약해서. 아까 기음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추세면 추세를 안 깨고 정보가 좋았으면 뭐 좋은 호재가 나올 거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꺾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좋아요. 100번 양보에 쌍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가야 되는데 추세 이탈해 버리잖아요. 얘는 틀린 거지. 이 자체를 여기를 깨든지 하면 얘는 망하는 건데. 그럼 대응해주고 잘못 샀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정보를 맹신하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사도 계속 빠져도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은 아남전자는 그 막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주식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버티다가 엄청 그래도 손해 많이 봤겠죠. 거의 뭐 몇십 프로 손해 났겠죠. 몇십 프로 손해가 났겠죠. 30%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호재가 틀려서 이렇게 회복을 했다고 쳐요. 이게 과연 잘한 매매법일까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종목은 어때요? 시그널, 페이먼트.
예를 들면 여기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좋은 오제 나온다고 해서 자, 여기서 사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그냥 자칭 사자 누가 말 믿고 여기서 사가지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샀다니까요. 4천원대에서. 그리고 4천원대에 사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매를 한 거야. 추매를 하죠. 근데 개인들이 처음 살 때 많이 사요. 이게 분할 유닛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똑같이 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막 많이 사요. 여기 추매할 돈이 별로 없어. 뭐 좀 관리하는 분들도 한 두 번 정도까지밖에 못 사요. 정말 많이 하는 분도 세 번 정도. 그죠? 세 번 샀다고 치고 단가가 이게 돈 없어요. 이제 오릭 났다고 쳐요. 한 세 번 사면 보통 오릭 나요. 개인들은. 근데 그럼 단가가 여기라 치자고요. 3천 뭐 한 3천원대.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계속 적전하면서 막 이상한 악재 나오면서 유상증자 하면서 뭐 하면서 전환사채 발견하면서 계속 빠졌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재수없게 물려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 아이 털린 놈이구나 하고 잘라버려요.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본전 근처까지 오면 아 고맙네 하고 탈출해버린다고요. 근데 막 정보를 믿고 있거나 재료만 믿는 분들은 특히 초보일수록 자 이제부터 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오면 내가 그동안 몇 개월 물려 있었으니까 자 이제부터 간다. 그리고 안 팔아요. 이렇게 갭 뜰 때 요만큼 밀려줘도. 그리고 안 팔면 이제 세력이 더 이제 한번 챙겨 먹고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빠졌어요? 지금 이게 장장 여기 샀던 분들은 2015년 이게 6월이니까 2016년 6월 2017년 거의 뭐 지금 1년 10개월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4천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올라가도 지금 2,500원이야. 그리고 이 시그널렌트 같은 경우는 막 적자 엄청 많은 기업이라서 진짜 재수 없으면 이거 상폐돼요. 그럼 몇 천만 원 투자했던 돈이 진짜 몇 년 지나고 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이런 거를 무조건 사놓고 뭐 간다는 호재 이런 거 낚여가지고 버티는 매매를 한다는 거는 정말 주식을 하면서 돈 벌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이런 매매를 하면. 안타깝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가정 바탕 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여튼 그래서 내가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시세 초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응을 하고 대응점을 잡고 시그널렌트도 이런 데 샀으면 괜찮죠. 추세가 쫙 가라가고 있다가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반전을 할 때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래랑 빡 터져주고 이런 데 샀으면 차라리 이런 데 시세 초입에 샀으면 아까 말한 그런 시세 초입의 세력주들 이건 지금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테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입에 만약에 내가 샀으면 수익도 크게 났겠죠. 근데 끝물에 사면 이렇게 수익 크게 나다가 끝물에 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꺾여서 안 올라와요. 재수 없으면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빠지는 거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나 재료를 믿는 매매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고 재료 매매로 수익 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서 막 기업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극한으로 파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또 그거로 괜찮은 매매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주위에 누구 아는 지인이 뭐 아니면 흘리는 뭐 게시판 이런 데서 들은 정보 가지고 매매하면 큰일 납니다. 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닥은. 여튼 자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번 강의는 끝낼 건데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를 일단은 지금 이 큰 추세에서 종목들은 나무예요. 이런 시장 전체의 흐름이 숲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숲의 흐름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서는 수익 구간이 적고 손실 구간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게 좋고, 그리고 잘못 물리면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추세 자체가 꺾이면 그냥 대응해서 자르고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종목을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 비중을 최대한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짧게 짧게 먹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매매 횟수도 많이 하지 말고, 저 방송은 방송보다는 제 얘기를 나중에 들으셔서 그렇구나. 저는 이걸 아마 유튜브 제 채널에 계속 앞으로 강의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방송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방송을 한다면 글쎄요. 꾸준히는 할 생각인데 매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다는 유튜브를 나중에 뭐 구독을 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사란 이름으로 아마 검색을 하면 나올 거고요. 그쪽에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방송을 하게 되면 아마 밤이나 저녁 시간에 할 것 같아요. 여튼 두 번째는 전략적 접근에서 이런 거시적인 이슈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수 흐름 파악 매매 연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이렇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반전을 할 때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반등을 할 때 이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하락할 때도, 이렇게 하락할 때도 최소한 이렇게 돌려 나갈 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일선을 타거나 이렇게 올라갈 때 다시 이런 때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또 전고점에 와서 이런 식이죠. 이런 때는 방어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때는 방어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당일날 시가 위에서 놓을 때, 혹은 바닥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반등이 나와서 돌려 나갈 때, 이런 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금 5분봉인데 뭐 21선을 올라타고 5일선에 골든이 나와서 갈 때, 이런 타점일 때 공격적인 매매를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지, 이렇게 막 빠지고 있는데 버틴다든지, 빠지면 종목도 빠지거든요. 버틴다든지, 예를 들면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는데 막 산다든지 하면 실제로 매수를 해도 하락장에서는 더 빠져서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수를 보면서 내가 종목 좋은 게 있어도 지수가 돌려 나갈 때 이런 때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강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때에도 괜찮겠죠. 시가가 이런 데 시작했는데 돌파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종가도 개선 안 되고, 이런 식에서 하든지, 또 다른 코스는 애초에 엄청나게 강한 장, 우리가 여기서 장이 시작했는데 시가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올라가죠. 이런 장은 주도주 나오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종목 자체도,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일 주도주, 수급 테마주 단타를 하는데, 당일날 이런 거의 키는 가장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같은 게 많이 돈이 쏠린 종목으로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주도주를 찾아서 하는 거고, 근데 직장인들은 하기가 힘들죠. 실시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단타식으로 짧은 스윙 단타 같은 경우는 원복 매매고 외인기간 수급주가 들어온 종목의 첫 번째가 제일 좋아요. 물론 두 번째도 나오지만 첫 번째 눌림목을 단타하는 게 좋고, 이때는 뭐 종가 매매를 종가에 사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바닥주나 바닥주나 첫 번째 바닥을 만들다가 시세를 주려고 할 때, 그리고 첫 눌림목이죠. 그때 분할로 매집해서 좀 길게 먹는 스윙을 가든지,
앞으로 강의를 이제 지속을 하면서 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급부터 중급까지 다룰 생각이니까, 아, 제가 유튜브가 어디더라? 이왕이면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 유튜브 방송국인데요. 지금은 이제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주식에 대한 영상이 아직 없는데, 이걸 편집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방송은 꾸준히 하긴 할 건데 어디서 할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할지 뭐 트위치에서 할지 결정을 아직 안 해서, 그래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여기 하는 대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에 구독하기를 누르시고요. 일단 메인은 주식 투자 강의를 할 거고, 뭐 차차 게임도 아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번부터는 오늘은 특강이라서 이런 주제로 했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초보분들이 처음에 궁금해하는 분들이나 궁금해하는 점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 HTS를 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 그런 것들을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